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토크IT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작년 10월부터 EU에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포함해서 6개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되고 2026년부터는 EU가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 CBAM이 정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남에서는 EU의 3대 CBAM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의 윤찬식 실장이 국내 기업이 CBAM을 준비하는데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들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CBAM과 배출권 거래제인 ETS 그리고 전 생애주기 평가인 LCS가 무엇이 다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CBAM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EU로 들어가는 품목, 어떤 제품 중에 EU가 특정해서 정해놓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주로 되겠지만 시멘트, 비료, 이런 전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EU로 들어갈 때 EU가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탄소 배출량의 기준보다도 상회한다면 그만큼 EU의 ETS 제도의 배출권을 사서 메꾸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탄소 국경을 넘는 거에 대한 조정을 한다, 탄소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약간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배출량은 제품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이 있지만 프리커서라는 원료 물질의 배출량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좌측의 ETS, 배출권 거래제를 ETS로 표현합니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형태가 직접 배출, 간접 배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6대 온실가스를 이게 산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직접 간접 이외의 배출을 우리가 스콥 3라고 편하게 부르고, 이게 기타 간접 배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조직이나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장 내의 배출량을 하나의 어떤 인벤토리 안에 구현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CBAM은 오른쪽에 제가 이제 LCA로 표현을 했는데 전과정 평가하고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과정 평가처럼 하나의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원 단계, 그러니까 생산 단계, 또 원료 단계, 또 폐기 단계, 운송 단계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LCA라고 하는 것은 전과정 평가이다 보니까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생애 주기를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CBAM은 이 ETS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산정 방법과 LCA에서 요구하는 산정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커서, 원료 물질, 전구 물질에 대한 것들만 포함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조직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운송이랄지 여러 가지 건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EU CBAM은 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품과 관련이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사무실이랄지 실험실이랄지 또 제품에서 나와서 뭔가 만들어지는 폐기물들을 별도의 어떤 공간에서 태우는 소각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 제품 당량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포함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또 EU의 ETS 제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CO2의 배출량만을 산정합니다. 일부 비료랄지 그런 거에서 N2O의 배출량을 산정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CO2의 배출량만 산정을 한다라는 것으로 ETS와 LCA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CBAM은 제품 관점에서 공정별로 나오는 탄소 배출량과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 단계 원재료인 전구체, 즉 프리커서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전구체의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글 같은데 CBAM에 대한 거를 치면 EU CBAM 치면 거기 쭉 나오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 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정도에 거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아래로 쭉 내리면 프리커서를 포함한 배출량을 산정한 엑셀 툴을 EU CBAM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물질을 넣으면 해당되는 이 전구 물질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 연계해서 아까하고 제가 연계해서 그렇게 나오는 프리커서의 배출량을 직접 우리에게 공급하는 회사로부터 받으면 되는데, 받지 못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디폴트 값, 그 표준 배출 계수를 우리는
작년에 12월 22일자일 겁니다. 거기에 EU 시밤이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각 제품에 대한 공정별 탄소 배출 측정은 공정이 복합적일수록 복잡할 텐데 어떻게 공정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탄소 배출을 측정했느냐가 시밤 검증 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합니다.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해야 되므로 그 제품의 생산 공정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산 공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제품만이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둘 혹은 셋 혹은 중간재가 외부로 판매되고 또 다른 제품이 중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루트별로 쪼개서 각각의 루트 단위에 대한 할당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일은 생산 공정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파악하기 위해서 루트 단위로 배출량을 파악 후 각각을 합산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쪼갠다라는 것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고 또 그 측정기기랄지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U 시밤은 굳이 쪼갤 필요가 없는 루트나 생산 공정은 버블 어프로치로 하나로 해도 된다. 그 하나를 통해서 최종적인 제품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심플한 공정, 그 다음에 단위 공정에서 제품이 하나 정도 나온다면 이 핵심 2에 해당되는 버블 접근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위 제품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정도 파악하고 쪼개야 되는구나. 쪼개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루트를 쪼개야 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다면 추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방식들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EU는 추정도 할 수 있는 것을 터놓고 이해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환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그 이후 기간에는 가급적 측정 기반으로 이게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는 할당의 방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할당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쪼개는 작업입니다. 왜 쪼개냐? 해당되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뜯어내기 위해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쪼개다 보면은 안 쪼개지는 부분들은 질량, 열량 여러 가지 이제 기준 가지고 쪼개는 거고 그러지 않는 것들은 측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추후에 EU ETS의 심사원이랄지 뭐 시밤이 인정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죠. 거기에서 현장 실사를 오게 되면 이렇게 쪼개는 것들이 합리적인 건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뭐 대기업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오류가 루트별로 공정별로 단위 제품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잘 뜯어지지 않으니까 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생산량으로 나눠버리는 이러한 이제 오류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특정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도 하지 않는 공정이 포함돼 버리고 그러게 되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배출량이 만들어지는 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당과 측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들을 어떻게 할당할 거냐에 대한 케이스 1입니다. 이 부분은 같은 공정이고 동일한 공정을 다 태운다면 제품량으로 나눌 수 있는 케이스 1이 있고 케이스 2는 루트가 두 개로 나눠지지만 첫 번째 루트는 같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루트부터는 제품이 아예 다른 각도로 흘러간다면 루트 1과 루트 2는 쪼개서 각각 할당을 줘서 합산을 해야 된다라는 케이스 2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공정 내에 무언가가 나와서 재투입되는데 동일 루트라면 재투입되는 양을 더해버리면 중복 산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복 산정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제품이 반제품 형태로 EU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제품이 B와 C를 거쳐서 이 2번, 3번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A의 공정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할당을 부여한 다음에 B, C는 제품 2와 제품 3에 연결을 해야 된다. 이 루트 2를 제품 1에 연계하면 이 또한 오류 혹은 제품 1 입장에서는 과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증에 대한 내용들은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할당의 적정성, 그 다음에 매스 밸런스의 타당성,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품이 실제 값하고 맞는지를 지금부터 검증기관을 통해서 확인받고 또 향후에
이 인정받은 심사원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합리적인 보증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그런 활동들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지님이 이제 검증하실 때, 네네. 그쵸, 공정 있잖아요. 각 네. 회사마다 제품마다 되게 복잡할 텐데 예. 검증 저 프로세스를 다 쫓아가십니까? 예. 쫓아가는데 그걸 다 이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그 어떤 로직과 그 다음에 어떤 접근, 그러니까 약간 블록화되어 있지만 어떤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 다음을 어떻게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프로세스 안에서 합리적인지 타당한지를 보는 그런 역할이 저에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기업체에서 저거를 이제 뭐 사업장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정별로 제품별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당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검증받기 전에 미리 저걸 하기 전에 네. 미리 실장 같은 그런 전문가하고 미리 저걸 컨설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런 것들을. 예, 기업 혼자서는 잘 못할 것 같아, 저거. 예, 맞습니다. 쪼개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LCA의 기법으로 제품량량 50가지 배출량을 지금까지 해왔던 데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그냥 배출권 거래와 같이 자발적 배출량, 사업장의 배출량을 산정을 했다면, 그렇죠, 사업장 기준만 했어요. 네, 쪼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스스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컨설팅 기관의 도움도 필요하시고, 네. 정부의 지원 사업도 받으시고, 그 과정에서 또 검증 기관을 미리 선정해서 또 잘했는지 체크도 받고, 그게 굉장히 네네. 중요합니다. 아까 그 CRM 그 전환 기간 있잖아요. 네. 전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2025년 말까지는 내년 말까지네. 예, 말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한 두세 가지, 예를 들면 제대로 된 기간 내에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네네. 혹은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누적적으로 계속 실수하게 되면 그때는 페널티를 물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기업은 철광과 알루미늄 분야만 시밤에 해당되지만 이보다 훨씬 규모와 관련 기업군들이 많은 화학 분야가 향후 시밤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강, 알루미늄 이외에 머지않아서 화학 제품이 추가될 예정이고, 화학 제품이 추가된다면 지금보다도 아주 많은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일단은 화학 산업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일단 복잡하기 때문에 이유도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이제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렇죠. 왜냐면 이후에 화학회사들 많이 있잖아. 예. 어쨌든 시범은 자기네 각도 권역의 그렇죠. 권역의 것을 보호하려는 거잖아요. 그거.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속내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 산업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이걸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 석학을 모아서 아마 아주 머리를 잘 써서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시밤 대응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